처음에 배운 부분이 뭐냐면, 이 새싹 회원에서 이 기본 가이드에서는 이 전체적인 틀을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틀에 대한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이제 초급 가이드에서 이제 조금 다루죠. 왜 3시에 사야 되는지, 물타기는 왜 3시에 안정적인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 이 사는 게 좋은지,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S1 이제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손절을 없애려면 우량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량주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 우량주에 거의 유사하게 이제 성장주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성장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되는지, 이 우량주하고는 약간 상반되는 이 조금 차이가 나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적인 내용들을 먼저 알고 있어야 그거에 대한 매매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매법을 이 저평가 매매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라는 표현은 PBR을 가지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지지선 저항선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이평선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이 저평가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평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저평가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죠? 우량주에 대한 저평가 기준은 0.8이죠. PBR 기준으로. 성장주에 대한 이 저평가 기준은 PBR 기준으로 2죠. 그래서 우량주가 성장주로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우량주가 성장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1에서 3까지 이제 PBR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돈을 이제 쓸어 담고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성장성이 꺾이면 다시 우량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시무시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PBR이 2에서 PBR 1까지 쉽게 얘기하면 붕붕 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걸로? 그래서 성장주 투자는 성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이 손절을 없애려면 돈을 계속 버는 기업을 이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발굴하는 방법론이 바로 이 우량주와 성장주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제 이 두 개에 대한 이 좀 깊이 있는 정의, 정의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성장주와 우량주를 투자해서 그냥 계속 보유만 해도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스텝 1에서는. 스텝 2에서는 이 우량주나 이 성장주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MACD라든지 RSI라든지 그 외에 이 지표들, 이 이평선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그죠? 그리고 공차트에 대한 이제 뭐 일봉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공색의 매매법이 이쪽에서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이 보조지표에 대한 활용편이 이제 응용편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까를 고민하는 게 스텝 2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 분석은 동일한 거죠. 우량주와 성장주를 가지고. 스텝 3도 마찬가지예요. 스텝 3는 심리적 분석을 여기에 추가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개념, 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 아니면 시간에 대한 이런 심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깊이 있게 조금 더 원뎁스 들어가는 거죠, 더. 근데 사실 이쪽에서는 이 스텝 2에서는 기술적 분석만 나와요. 근데 스텝 3에서는 심리적 분석만 나오는 거죠. 거의. 물론 이제 스텝 2를 중간중간 섞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심리적 분석만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이 급등주 매매법 이해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 이후부터는 이제 위에 스텝 1, 2, 3를 이제 넘나드는, 이렇게 위아래로 막 넘나들면서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하는 게 이쪽 과정입니다. VIP 과정.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은
이 스타티어의 급등주 매매법 이해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급등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우량주라든지 성장주라든지 급등주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 나만의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험치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정의를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량주에 대한 정의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성장주에 대한 정의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는 이제 이 전체적인 목차니까 넘어갈 거고요. 일단 급등주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급등의 시작은 뭐냐? 이 급등의 시작,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급등의 시작이 그럼 뭐냐? 이게 바로 장대 양봉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장대 양봉, 얘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겠죠. 이 장대 양봉이.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장대 양봉의 개념을. 이때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증시 격언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급등을 했던 종목은 또 급등을 하게 되는. 왜 그런지. 매 봄마다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요. 매 여름마다 급등하는 종목. 이런 것들을 계절 테마주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셨죠? 뭐 어려운 얘기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격언을 이해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처럼 이 증시는 1분기, 반기, 3분기 이 결산 보고서 이 네 개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1분기 실적이 완전히 쉐신 거죠. 그러면 이때 저점이 만들어지겠죠. 반면에 3분기 실적이 제일 좋아. 어떤 회사는 이 1분기 실적이 제일 좋고 4분기 이 실적이 이제 손실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산 보고서 낼 때 4분기 실적이 제일 안 좋아. 가끔 뭐 적자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 매 분기마다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주주가 늙어서 이제 아들한테 승계 작업을 하게 되고 이 세금은 이제 워낙 싫어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무학 같은 경우에 이제 3세 경영이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 보유 이 대량 주식 보유 보고서를 이제 참고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회사는 주가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무학이었죠? 지금 이제 3세 경영 이제 막 한다니까 지금 여기만 보면 이제 이렇게 이 누군가 막 장난치는 것처럼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이 주식이 넘어간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식을 넘기기 위한 어떤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과거 차트를 좀 더 볼게요. 네, 이렇다고요. 일단은 주가를 까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뭐야 매집을 좀 충분히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고서가 탁탁탁 이제 실제 이 3세 경영하는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이 보유 현황이 이제 막 바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실적도 이제 같이 보면은 더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친구가 들고 있는 건데 이 친구한테 숙제를 냈으니까 이제 갖고 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급등주 매매법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스텝 안에서 이제 설명했던 이 우량주와 성장주만 공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잡주는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차트가 너무 이뻐서 살 때도 있어요. 이 기부적 분석을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손가락이 내 맘대로, 지 맘대로 막 움직이는 거죠. 손가락이. 이해되셨죠?
스텝 2에서 이 시그널 매매 과정에서 설명한 기술적 분석, 이 MACD하고 RSI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이 우량주나 성장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고생 많이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4년 연속 적자 이런 애들은 절대 건들면 안 되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급등주 매매법은 이제 투자로 이어가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급등주 매매법은 이게 치고 빠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스윙이죠. 스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투자에 적합한가? 그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게 재료 분석입니다. 그래서 얘는 필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텝 3를 하면서 이 재료 분석은 네이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네이버 의존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거는 이제 저평가 매수법하고 동일한데, 이 기술적 분석은 스텝 2하고 유사한 거죠. 네, 그래서 심리적 분석 쪽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장대 항목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눌림목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45도 이상의 지지선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추세선이라든지 이 주포라든지 매집이라든지 매물대 재료 분석 이런 내용들을 사실 이 재료 분석을 제일 마지막에 놓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는 급등주 매매법을 알려드리는 데지 투자를 알려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뿐이라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어, 이 위기가 왔어. 지금 위기죠. 사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위기에 있는 종목들이나 마찬가지죠. 반토막 난 애들도 상당수 있고. 그럴 때 멘붕 매도 하지 말라고 굉장히 지금 제가 얘기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회사 안 망한다. 지금 오히려 기회다. 근데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그걸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일단 급등주 매매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급등주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고 두산백과사전에는 정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산백과사전이 제일 유명한 이제 백과사전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이 위키피디아 이 위키백과는 이제 그나마 이제 최신이긴 하지만 두산백과사전에 없다 이 정의가 그러면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정의를 못 내려. 얘네들이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 내가 빨리 정의를 먼저 내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주에 대한 일단 위키백과가 정의를 내렸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우량주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요. 우량주에 대한 설명. 왜냐하면 우량주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우량주에 대한 설명도 이 좀 일반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먼저 한번 볼까요? 이 네이버에서, 뭐, 위키에서 찾으면 더 좋지만, 이 우량주로, 여기 위키가 있네요. 위키에서 우량주를 먼저 칠게요. 아, 좀 전에 한 게 급등주죠? 급등주. 네, 급등주. 급등주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려고 하는 건데, 어, 뺐네요. 그죠? 없어졌네요. 윗부분이. 제가 좀 유튜브로도 몇 번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저런 내용들은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우량주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이제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요. 사실. 제가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여기에 몇 월 며칠 지금 그게 없지만, 거의 한 4년 전, 5년 전에 이 부분을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요거는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 위키백과가.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부분만 남은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만 남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더 이제 정확도가 높아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죠. 되게 보면.
저도 이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우량주 설명도 조금 잘못됐는데 우량주는 이 외국으로 치면 블루칩과 옐로우칩을 다 합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량주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이 외국에서는 대형주 중에서 우량주를 블루칩이라고 하고요. 중소형주 중에서 우량주를 옐로우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우량주하고는 이 개념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 위키백과에서는 블루칩이라고 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우량주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좀 잘못된 설명이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였고. 급등주에 대한 정의도 여기는 조금 이제 설명을 잘못한 거죠. 이 개인에 따라서 성향이 다른 거예요. 경영 내용이나 배당 안정성 등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따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좀 더 정확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똑같죠.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주식 등락에 대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호재를 이루어 상승하는 종목을 말한다. 쉽게 얘기를 하면 스텝 후였죠. 전비등락. 전비등락에서 상한가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소팅해서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 대명의 에너지를 보면 얘는 신규주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이 재무추이가 안 나오고 있죠. 분기도 안 나오고. 이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 쭉 지금 돼 있고 3년 연속 적자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종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위키백과사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위키백과사전에서는 이런 종목을 급등주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냥 급등했다. 네, 그냥 오늘 올랐다.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면 그냥 상승하는 종목을 얘기를 한다. 2% 상승하냐?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중소형주는 10%, 대형주는 3% 이상, 중형주는 뭐 5% 이상 이런 이제 절대치에 대한 이 기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종가 기준으로. 근데 지금 이 위키백과사전에서는 그런 거는 동케어. 어쨌든 올라. 호재가 있어.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한 정의는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N자형 차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톱니형 파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N자형의 이 오른쪽 부분을 눌림목이라고 하자. 그래서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2차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 시점. 쉽게 얘기하면 차트로 치면 1차 상승은 이쪽에서 하고 이 오른쪽 부분에서 1차 상승은 얘고 2차 상승은 얘잖아요. 얘를 눌림목이라고 하자. 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눌림목 공략이 굉장히 중요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사면 좋냐? 지금 제가 살아는 위치는 이 종가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 절반을 치고 올라가는 음봉의 절반을 치고 올라가면서 그죠? 이 고점 기준으로 두 번째 고점 기준으로 정선을 그렸을 때 이 위치에서 딱 치고 올라간 흔적이 보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도 된다. 단 이 절반을 치고 올라간 흔적은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게 눌림목이라고 이제 저는 정의를 내린 거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2차 상승을 위해 이 물량 매집을 위한 의도 하락이 뭐 소위 눌림 또는 역상이라고 불린다. 좀 차이가 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정확도를 요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과생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수치를 중요시하는 거고 그리고 정확도를 이제 되게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사는 마사지는 말자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인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급등주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요. 이 급등주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이 급등주가 왜 발생되는지 그 조건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급등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이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양반이 이제 알렉산더 이 엘더라는 사람인데, 뒤에 나오는 이 책의 저자죠.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나는 심리투자 법칙, 옛날 책이고, 이게 이제 최신 책.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차트에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타나면 반드시 시장에는 호재가 출현하게 되어 있고 차트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반드시 시장에는 악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급등주도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석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상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예측. 그래서 심리적 분석에서는 예측 시스템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까지 기술적 분석까지는 또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배울 때는 예측치 자체가 없었어요. 아, 어디까지 오를 것 같다. 또는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예측치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래서 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잠깐 쉬고요.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